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베이징으로 기분 좋게 가죠. 네, 바람도 안 스치고 금 땄다. 바람만 스쳐도 옷깃만 스쳐도 실격당할라. 네. 정말 조심조심하면서 완벽한 승리를 이끌었어요. 맞습니다. 어제 황대현 선수 어제 저녁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황대현 선수는 이제 지난 7일 1000m 준결승에서 이제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해 안타까움을 샀었는데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 결국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황대현은 경기가 끝난 뒤 깔끔한 경기 중에 가장 깔끔하게 경기를 하는 것을 전략으로 세웠다. 아무도 내게 손을 못 대게 하는 게 전략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준서 선수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부상을 입었던 박장혁 선수도 결승에 올랐는데요. 그렇죠. 예, 각각 5위와 7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대통령도 축전 보냈더라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압도적인 실력으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면서 이제 1000m의 억울함을 한 방에 날려보낸 쾌거라며 축하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도 어제 3000m 계주에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김아랑, 최민정, 이유빈, 서희민 선수로 구성된 계주팀은 준결승전에서 이제 3위로 뒤처졌다가 두 바퀴를 남기고 이제 마지막 주자인 최민정 선수가 무섭게 치고 나가면서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최민정의 저력. 야, 저래서 최민정 하는구나 느낀 순간이었어요. 막판에 정말 땀을 지게 했었는데요. 잘하더라고요. 결국 믿었던 만큼 이뤄낸 것 같아요. 네. 여자 계주 결승 경기는 13일에 열리게 됩니다. 예, 이 편파 판정 논란 속에서 거머쥔 금이어서 이제 황 선수의 금이 더 값진 건데, 중국에서는 우리가 이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 반중 정서를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네요. 그러니까 어제 입장문을 냈어요. 네. 주한 주중 대사관이 입장문을 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과 정치인들은 중국 정부와 베이징 올림픽 전체를 비판하고 반중 전서까지 선동해서 중국 네티즌들의 반격을 불렀다라고 하면서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엄정한 입장을 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엄중한 우려, 엄정한 입장, 이게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수위가 높은 어떤 경고의 메시지예요. 예, 그런 예. 단어들이.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조금 지금 한국에서 일고 있는 이 논란들,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불쾌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동계올림픽에 흑막이 있다, 중국 정부와 체육부문이 반성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좀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전날에도 입장문을 냈어요. 이거 하루 전날, 그래요? 그저께죠. 한복 논란, 개막식 한복 논란에 대해서 네. 전통 문화, 이제 한복은 한반도의 것이며 또한 중국 조선 쪽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좀 강경하게 나가고 있고, 지금 미국도 요거에 좀 외교전처럼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은 또 어떻게 해요? 크리스토퍼 델 코르소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어제 이렇게 SNS에 올렸어요. 한국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라면서 김치, K-팝, K-드라마, 한복은 말할 것도 없죠. 그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게 우연일 수도 있지만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 매체에서는 지금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지금 미국이 끼어들어가지고 한중 관계를 지금 이간질한다, 이런 식의 지금 논평들이 몇 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하,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우리한테 편파 판정 아닌데 선동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섭한 거죠. 그렇죠. 편파 판정은 누가 봐도 편파 판정인 것이 이거 나온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 기자? 또 중국에서 이제 그런 편파 판정을 한 게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국제 여론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자국만의 주장을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옳아 보이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오늘 경기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남자 피겨 차준환이 프리스케이팅 도전을 하고요. 네. 그 평창에서 영미 열풍을 일으켰던 여자 컬링팀도 오늘 게임을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스켈레톤 금메달 획득한 윤성빈도 오늘 메달에 도전하게 됩니다. 예, 외교적인 갈등으로 번지는 거는 뭐 어느 나라에게도 좋은 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스포츠에서 공정한 경기가 있어야겠다. 심판이 있어야겠다. 이거 좀 말하고 싶고요. 2부에서는 베이징 연결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과잉 의전 논란 12일 만에 직접 사과. 예,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어제 이른바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서 기자회견 열고 사과했습니다. 네, 김혜경 씨 어제 공직자 배우자로서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많이 부족했다. 국민과 제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제보자 A 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된 후 단 한 차례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지만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A 씨는 피해자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과 발표 후 기자들과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네.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한 사과인지 또 법인카드 유용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제 구체적인 답을 하기보다는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다. 뭐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로 즉답은 피했습니다. 예. 야당의 반응은 이제 싸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감사를 핑계로 선거일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것이라고 했고 국민당은 사과의 형식이었지만 알맹이는 쏙 빠졌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제보자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진정성이 느껴지지도 본질을 관통하지도 못했다. 그 많은 양의 음식은 누가 먹었는지 되묻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한 7분, 총 7분 정도의 사과 기자회견이었는데 조태임 기자, 이 기자회견이 있을 거라는 걸 들은 게 언제예요? 기자회견은 4시쯤, 4시 한 10분쯤 기자회견 할 것이라 공지가 됐고요. 그러니까 기자회견하기 1시간 전쯤에 1시간 기자들도 전입니다. 아는 거죠. 네, 네. 상당히 전격적이었다고 볼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김준일 대표. 예. 그래서 궁금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어제 아침 인터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민석 총괄특보단장이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좀 이 직접 사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더 판이 커질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직접 기자회견 어떤 배경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류가 그 전전날인 어제 말고 그저께 강병원 최고위원이 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옳지 않다. 전반적으로 사과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나왔고 어저께 우상호 본부장이 예. 다른 이제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일부 과장되고 억울한 게 있더라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반성하는 게 옳다라고 해서 기류가 좀 바뀌었어요. 어제 오전부터 이미. 그러니까 그 전에 우상호 본부장이 얘기했던 거는 지지율에 영향 없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류가 바뀌었다라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나왔느냐? 이낙연 이제 전 대표가 총괄 선대위원장 맡았잖아요. 원톱이 됐죠. 원톱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첫 회의하고 이제 기자들하고 질의응답 했거든요. 네. 근데 진솔하게 사과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예. 진솔하고 겸허하게. 그러니까 자, 그럼 이거를 이낙연 전 대표의 등장이 일단 하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실제로 지지율에 영향이 있는 걸 지금 목격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고 그렇죠? 어제 이제 머니투데이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 7, 8일 전국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이제 여론조사 실시를 했는데요. 네. 윤석열 40.1, 이재명 36.9예요. 근데 이게 3주 전하고 비교를 하면은 윤석열 후보는 4.0포인트 올랐고요. 이재명 후보는 2.0포인트 올랐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그러니까 둘 다 오르긴 했는데 표 결집 지금 막판 표 결집 때문에 이제 양강 후보가 오르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 격차는 벌어지고 있어요. 아하.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는 비상에 걸렸다라고 이제 봐야 되죠. 그래서 사과를 전격적으로 이제 했다라고 보면 될 것 또 같습니다. 하나는 오늘 목요일이죠. 내일 TV 토론하잖아요. 2차 TV 토론 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수습을 하고 가야 된다는 이런 의견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TV 토론도 있고 당장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제 후보자 등록하고 선거운동 공식 개시하는데 이게 예. 계속 나오면은 지지율이 얼마나 안 좋겠냐라는 게 이제 내부 판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어제 이제 사과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언급을 묻는 기자들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사실 민주당이 김건희 씨가 사과했을 때 왜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는 말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잣대를 들이대 본다면 이번에 김혜경 씨도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언급 못한 거예요. 예. 이건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그 제보자 A 씨가 지금 그 가지고 있는 그 녹취록 분량이 8시간이고 880개가 지금 국민의힘에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박수영 의원이 뭐 국회에서 뭐 몇 개를 공개를 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뭐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사과를 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밝히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뭐 몇 개, 4개 사과한다고 해도 뭐가 또 나오면 그럼 그걸 또 사과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제 김혜경
윤혜경 씨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지금 뭐 법인카드 유용 부분에 대해서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 그리고 박찬대 이제 선대위 대변인이 하나하나 해명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사과하고 수사로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이제 그 결과를 토대로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제 먹히느냐예요. 사실 구체적인 그러니까 보통 사과라고 하는 거는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사람들을 좀 이제 감정을 누그러뜨리는데 너무 뭉뚱그렸다라는 비판이 지금 여당 내에서도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쩔 수 없다라는 상황도 있고요. 예. 사실 그 지적은 김건희 씨 사과 때도 똑같이 나왔던 그렇죠. 지적이기도 한데 예. 그 이재명 후보도 직접 사과를 뭐 지난번에 어떤 다른 행사에서 사과를 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때는 질문 받아서 이제 사과한 거고 전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사과를 혹시 할 것인가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원래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이재명 후보도 같이 이제 서는 거를 좀 고민을 했었다고는 하는데 그게 그러면은 계속 논란이 또 이재명 후보에게 또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일단 좀 잠재적인 카드로 남겨두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낙연 위원장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어쨌든 민주당은 중도층 확장으로 좀 중도층 확장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어제도 사실 기자회견 하면은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 끊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 번은 그러니까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그리고 김건희 씨도 기자회견 후에 어쨌든 좀 사그라든 면이 있었거든요. 그걸 좀 노렸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래갖고 이 위원장이 영입되면서 이제 친문 지지층의 반감도 좀 잠재있고 또 이 위원장도 지금 당장 SNS 자제령을 내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입단속을 지금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슬로건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걸 추가해서 이제 중도층 확장을 좀 노리고 있는 것으로 외연 보입니다. 확장. 네. 자,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2부에는 월간 유인태 준비되어 있고요. 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도 나오시니까 더 거기서 질문해 보도록 하죠. 다음으로 갑니다. 네,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 해야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중앙일보와 한 인터뷰의 한 대목인데 어제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루 종일 정말 시끄러웠는데요. 네. 윤 후보가 이제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요. 예. 이제 사실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서 청와대는 이제 대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어제 이례적으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예.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매우 부적절하고 불쾌하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정확히 뭐라고 질문을 하고 뭐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윤 후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청와대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을 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러니까 매우 불쾌하다, 부적절하다 말을 했는데 근데 어떤 점이 불쾌하냐 가장 기분 나쁜 점은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 그러니까 그 윤 후보가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냐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 발언을 마치 민주당이 지금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한 데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네.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당황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 선대위 우상호 총괄본부장도 검찰 권력자의 오만 본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친문 진영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전 대표도 나섰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윤 후보가 왜 제주 강정마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하면서 눈물 흘리는 걸 언급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을 모해하고 탄압할 때 노 대통령 가족을 수사한 사람이다. 정치 보복을 한다면 누구에게 무슨 짓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 후보 반응이 또 좀 눈에 띄어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겠느냐. 내가 한 건 정당한 적폐청산이고 남의 하는 건 보복이란 프레임 맞지 않다. 이러면서 또 강하게 입장을 굽히지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앙일보의 최초 질문은 이거였더라고요. 집권 시 측근을 중용해서 보복 수사할 거란 우려가 있습니다. 이 질문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집권하면 전 정부 적폐청산 수사할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한다.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죄를 지었으면 이런 답변을 한 건데 김준일 기자. 예. 뭐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해야 되나? 눈에 띄는 지점은 뭐냐면 양 선거 캠프가 양 당의 캠프가 다 이것에 대해서 이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 좀 이용하는 느낌, 활용하는 느낌, 뭐 반색하는 느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묘하게도. 쉽게 얘기를 하면은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론 그리고 집결을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 구도가 그대로 가면 불리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정권 교체론이 더 높잖아요. 그 대표 주자로 윤석열로 뭉친다.
라고 하면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가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더 이 지금 현재 구도 조금 앞서고 있는 이 구도가 강화된다라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 상황에서 총집결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적폐 수사 보복이 이제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활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으나 양강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다라고 각자 유리하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선거 전략적인 예, 측면에서는 또 외연 확장이라든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럼 수사를 그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 지지층까지 원팀으로 흡수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군요. 예. 이 이야기 오늘 또 질문으로 인터뷰로 풀어가 보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